구독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마인드 오프너입니다. 오늘은 서점에 어떤 신간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설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기억입니다. 판매량 부분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르는 SF 과학 소설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특이하게도 프랑스 작가면서 한국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후 프랑스에서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그만큼 한국 정서에 잘 맞는 책을 쓴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상상력 사전, 죽음, 나무, 개미 등을 히트시키면서 출판계에서 확실히 흥행성을 검증받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번 책 기억은 특이하게도 윤회와 전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주인공 르네 톨레다노는 우연히 퇴행 최면 대상자로 선택된 후에 1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자신의 전생을 보게 됩니다. 최면이 끝난 후에는 의도치 않게 몸싸움에 휘말리면서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쫓기게 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르네에게는 무려 111번의 전생이 있었습니다. 최초 전생은 무려 아틀란티스인입니다. 이 밖에도 고성의 백작부인, 고대 로마의 갤리선 노자비, 캄보디아 승려, 인도 여인, 일본 사무라이까지 성별과 국적을 가리지 않는 파란만장한 삶은 살아온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정도면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커질 만하군요. 과연 르네는 아틀라스인으로 살다간 최초의 전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직선적인 인생관을 가진 서양인이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삶,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 책은 국내 작가의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입니다. 하승민 씨의 콘크리트인데요. 표지만 봐도 뭔가 삭막하고 섬뜩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이클 코넬리, 제프리 디버, 할런 코벤, 제임스 패터슨, 존 그리샴 등 영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봤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작가들의 스릴러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신진 작가들과 중견 작가들이 외국 작품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요. 하승민 씨의 이번 작품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콘크리트는 전직 여검사 세휘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세유가 이혼 소송 끝에 안덕으로 내려오자마자 지역 유지인 당숙이 연쇄방화 사건과 의동생 실종 사건 수사를 의뢰합니다. 세유는 본능적으로 사건 배후에 당숙이 있음을 깨닫고 조사 중 알게 된 신문기자 한병주와 함께 당숙과 의동생들이 연관된 흑막을 파헤쳐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까 바로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윤태호 작가의 이끼인데요. 왠지 이야기 구조와 캐릭터들이 이끼를 떠올리게 하면서 더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한 가지 살짝 걸리는 점은 이 소설이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 점인데요. 이미 완독하신 분들의 평에 의하면 예상하지 못한 획기적인 반전과 더불어서 구성도 뛰어나다고 하니까 믿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교양 분야에서는 미국의 논픽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앱스타인의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 눈에 띕니다. 부제가 전문화된 세상에서 늦가기 제너럴리스트가 성공하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특히 예체능적으로 자녀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를 보면 테니스 선수의 실루엣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자가 서문에서 주장을 끌고 나가기 위한 화두로 프로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와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프로골프와 테니스에서 1인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타이거 우즈는 2살에 골프를 시작했으니 조기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증명하는 아주 좋은 예지요. 반면 로저 페더러는 사교육 관련자들이 싫어할 법합니다. 다양한 운동을 한 끝에 뒤늦게 테니스를 선택했는데도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이러한 결과는
베스트셀러 작가 최 사장이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열심히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부제 아래 주장한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최 사장은 너무 일찍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처음 출발이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느긋하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험을 많이 쌓은 후에 확신이 서면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조기 교육과 늦가기 교육, 과연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길은 어느 쪽일까요? 책을 통해 알아보시죠. 다음에 소개할 책은 스웨덴의 유명 정신과 전문의이자 작가인 안데르스 한센의 인스타브레인입니다. 그의 전작 뇌는 달리고 싶다는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스웨덴에서만 51만 7,500부를 판매하고 세계 15개국에 수출되기도 했는데요. 작가가 인스타브레인을 통해 주장하는 바는 제가 이전에 올린 독서의 2위에서 소개한 것과 흡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24시간 옆에 끼고 하루 평균 2,600번 터치, 3시간 이상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인생은 전혀 스마트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휴대 가능한 데다 TV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또한 좀처럼 책에 몰두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난 후에야 스마트폰이 우리 몸과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에 대한 뇌과학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분석 결과 현대인들은 여전히 수렵 채집인의 뇌를 갖고 있으며 충분히 자고 싶은 욕구, 몸을 움직이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덜 자게 하고 덜 움직이게 만들며 타인과 교류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에 불면증과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청소년들의 집중력 감퇴, 학력 저하 현상, 디지털 치매 등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예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뇌 가소성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잠을 잘 자고 적당하게 운동하며 타인과 유대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느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 해결책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조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만일 휴대폰을 가지고 별 이유 없이 만지작거리는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소설 인문 교양 부분 주목할 만한 신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